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실쌤이에요. 방실쌤의 잠자리 동화구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이솝우화를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방실쌤의 편안한 동화 들으며 행복한 꿈 꾸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토끼와 거북이. 옛날 깊고 푸른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토끼는 달리기가 빨라 친구들에게 으스대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토끼는 숲속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숲에서 가장 빠른 토끼야. 아무도 날 따라올 수 없지. 특히 거북이 넌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네. 토끼는 느림보 거북이를 놀려댔어요. 토끼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느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거북이는 비록 느렸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 모습을 본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와 말했어요. 맞아. 느리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니야. 노력하면 뭐든 가능하지. 그때 지혜로운 여우 아저씨가 걸어오며 말했어요. 얘들아, 그렇다면 토끼와 거북이 너희 둘 경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여우 아저씨가 제안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참새도 깜짝 놀라며 날아와 말했어요. 찍찍찍! 신나는 경주! 나도 응원할래! 동물 친구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모이기로 했지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많은 동물 친구들이 모였어요. 토끼 잘해라! 토끼 잘해라! 거북이 힘내라! 거북이 힘내라! 친구들의 응원 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어요. 여우 아저씨는 커다란 나뭇가지로 출발선을 만들었지요. 좋아, 여기서부터 저기 언덕 너머까지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야. 자, 다들 준비됐지? 당연하죠. 난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걸요. 좋아, 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갈 거야. 다람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다들 준비하고 출발!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나갔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요. 토끼는 순식간에 저 멀리 앞서갔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몇 발짝 벗어난 정도였어요. 역시 나는 빠르다니까. 뭐야, 거북이는 아직도 저기야? 그럼 그렇지.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그럼 난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갈까? 냠냠 쿨쿨.
토끼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한편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는 내가 갈 길을 갈 뿐.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영차 영차. 토끼를 따라가며 경주 상황을 지켜보던 참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나, 토끼가 자고 있어. 거북이가 잘하면 앞서가겠는걸?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올랐어요. 깊은 잠을 자던 토끼는 이제야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뭐야? 벌써 해가 중천이야? 거북이는 어디까지 왔지? 토끼는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 거북이가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안 돼! 거북이 기다려! 토끼는 있는 힘껏 달려갔지만 이미 늦고 말았어요. 거북이가 마지막 힘을 내어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우와, 거북이가 이겼어. 대단해. 찍찍찍! 거북아 축하해. 난 네가 이길 줄 알았어. 동물 친구들은 거북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토끼는 헐레벌떡 결승선에 도착했어요. 거북이가 이겼다고?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토끼야, 넌 빠르다고 자랑만 했지? 하지만 나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엔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우와, 정말 감동적이야. 맞아.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토끼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긁적이며 거북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거북이야, 넌 정말 대단해. 그래, 내가 잘난 척해서 미안해. 괜찮아, 토끼야. 우리 이제 서로 응원하며 지내자. 여우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우리 모두 노력하는 자세로 살아보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 뒤로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동물 친구들은 자기만 잘한다고 으스대지 않고 모두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바람. 옛날 높은 하늘에는 해와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이 해보다 훨씬 강하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해는 자꾸 자랑을 하는 바람에게 자신과 내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해야, 넌 따뜻하기만 하지? 나처럼 강한 힘은 없잖아. 나랑 내기를 하면 네가 질 게 틀림없어. 힘만 세다고 좋은 건 아니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고 말고는 상관없어. 그럼 좋아. 누가 더 강한지 어디 한번 겨뤄보자고. 그때 마침 땅에는 여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우, 오늘 바람이 좀 부려나 본데? 그래도 코트를 입고 있으니 괜찮겠지. 바람은
여행자를 보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여행자가 입고 있는 코트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좋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보지. 바람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있는 힘껏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후, 내 강한 바람을 받아라. 갑자기 바람이 왜 이래? 코트가 날아가 버리겠는걸? 더 단단히 입어야겠다. 여행자가 옷을 더 단단히 입자 바람은 더 세게 불었어요. 후, 이젠 벗겨질 거야. 춥다 추워. 옷을 더 꽁꽁 싸매야겠어. 여행자는 옷을 더 세게 조여매며 벗겨지지 않게 단단히 입었어요. 뭐야? 왜 더 꼭 붙잡는 거야? 이럴 수가? 바람은 한참 동안 계속 세게 불었지만 여행자는 코트를 벗기는커녕 더 단단히 몸을 웅크렸어요. 결국 바람은 지쳐버렸죠. 아이고, 안 되겠어. 자, 이제 내 차례지. 해는 천천히 따뜻한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행자님, 따뜻한 햇살을 받아봐요. 뭐라? 오늘 날씨 한번 이상하군.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졌네. 해는 조금 더 따뜻하게 햇살을 비추었어요. 아이고, 이제는 더워지는걸? 호호호, 날씨 참. 안 되겠다. 코트를 벗어야지. 여행자는 코트를 벗고 손에 들며 땀을 닦았어요. 뭐야? 그냥 따뜻하게 해줬을 뿐인데 코트를 벗는다고? 바람은 자신이 그렇게 세게 해도 안 되는 것을 해가 바로 해내자 깜짝 놀랐어요. 바람아, 어때? 너처럼 힘을 자랑하지 않아도 때론 부드러운 힘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해의 말에 바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말했어요. 그래, 해야. 인정할게. 다음엔 너처럼 나도 따뜻한 바람을 한번 써봐야겠다. 강한 힘으로 억지로 뺏으려 하기보다 따뜻함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바람은 그 후로는 해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세상을 밝혀 주었답니다. 사자와 생쥐. 옛날 깊고 푸른 숲속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하루 종일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곤 했어요. 기분 좋은 날이다. 오늘도 낮잠이나 자야겠군. 하지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커다란 몸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에? 누가 내 등을 밟고 다니는 거야? 사자님, 죄송해요.
저는 사자님의 등인 줄 모르고 살려주세요. 사자는 커다란 발로 생쥐를 꽉 붙잡았어요. 강! 네가 감히 나의 낮잠을 방해해? 이렇게 작은 생쥐는 한 입에 꿀꺽 해버려야겠군. 안 돼요, 사자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에 사자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도 언젠간 사자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너 같은 작은 녀석이 나를 도운다고? 웃기는군.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그냥 가거라. 사자는 생쥐를 살려주었어요. 생쥐는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며칠 후 사자는 숲속을 거닐다가 그만 사냥꾼이 놓은 커다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으랑, 이럴 수가.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머나, 사자가 갇혔어요. 오, 저걸 어째? 주변에서 사자를 바라보던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든 도와줘. 난 숲속의 왕이란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사자를 도와줄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 너? 네가 날 어떻게 도운다는 거냐? 지켜보세요, 사자님. 생쥐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덫에 걸린 밧줄을 이빨로 빠르게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오, 밧줄이 풀리고 있어. 마침내 사자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사자는 덫에서 빠져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 생쥐야, 네가 정말 나를 구해줬구나. 히히, 작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친구를 도울 수 있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죠? 사자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생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넌 내 친구야. 숲속에서 네가 위험해지면 내가 꼭 지켜줄게. 우와, 사장님이랑 친구라니, 최고! 그렇게 사자와 생쥐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숲속 모든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은 작은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아유, 오늘도 하루 종일 일했더니 허리가 쑤시는구먼.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얼른 와서 좀 쉬시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지요. 바로 예쁜 흰색 거위 한 마리였어요. 꽥꽥, 꽥꽥꽥꽥. 우리 거위는 참 귀엽기도 하지. 밥은 잘 먹었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위를 예뻐하며 잘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거위의 둥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황금알이잖아. 여보, 여보, 우리 집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요. 어서 와봐요. 뭐라고요? 황금알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이네. 우리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네. 그날 이후부터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위의 황금알을 팔아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욕심내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욕심 많은 이웃집 아저씨였죠. 이거 봐라. 저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낳고 있잖아. 만약 저 거위를 내가 가진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군. 이웃집 아저씨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몰래 농부의 집으로 가서 거위를 훔쳤어요. 다음 날 이웃집 아저씨는 신이 나서 거위에게 말했어요. 자, 거위야, 어서 황금알을 낳아라. 빨리 빨리. 매일매일 2개씩 낳아야지. 하지만 거위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할 뿐 황금알을 낳지 않았어요. 뭐야? 왜 황금알을 안 낳는 거야? 혹시 뱃속에 이미 황금알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야? 이웃은 참지 못하고 결국 거위를 해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뭐야? 이렇게 아니 하나도 없어? 나는 황금알이 잔뜩 나올 줄 알았는데. 아휴. 황금알은 얻지 못하고 거위도 죽고 없어지자 탐욕스러운 이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아이고,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겠다. 깨달음을 얻은 이웃은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옛날 어느 마을의 한 헛간에는 작은 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쥐들은 매일 밤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큰 고민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마을에 사는 무서운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야옹! 오늘도 맛있는 쥐 먹잇감을 사냥해 볼까? 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쳤어요. 아이고, 오늘도 간신히 도망쳤어. 맞아. 우리 중 누가 잡혀갈지 몰라. 이러다 쥐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쥐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가장 나이 많은 지혜로운 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흠, 고양이가 다가올 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고 한 어린 쥐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때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고양이가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쥐들은 깜짝 놀라더니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엔 다들 용기를 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나는 너무 작아서 무서워. 고양이 눈빛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려. 나도 절대 못해. 쥐들은 하나둘씩 뒤로 숨었어요. 결국 아무도 방울을 달러가지 못했어요. 그때 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우리에게 고양이와 맞설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 후 쥐들은 힘을 합쳐 고양이가 잘 다니는 길을 피하고 구멍을 더 깊이 파고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익혔어요. 비록 방울을 달지는 못했지만 쥐들은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양을 돌보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푸른 언덕 위에서 양들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소년은 양들만 돌보는 시간이 너무 심심했어요. 매. 아이, 따분해. 매일 양 울음소리만 들리고 너무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그래, 장난을 좀 쳐볼까? 소년은 언덕 아래 마을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소년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늑대라고? 이 큰일 났군. 어서 가서 소년을 도와야 해요. 그래요, 어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언덕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늑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냐? 아이, 재밌어. 속았죠? 늑대는 없어요. 제가 너무 심심해서 장난 한번 쳐봤어요. 뭐라고?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하니?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 아유, 괜히 헛수고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소년을 용서하고 돌아갔지요. 하지만 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장난을 치고 싶어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늑대다! 뭐라고? 늑대라고? 이번엔 정말인가? 어서 가봐요. 마을 사람들은
헐레벌떡 소년에게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년은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또 속았네요? 아, 재밌어.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날 대로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저 아이의 말을 믿지 않겠어. 너무 괘씸한 아이군. 다시는 불러도 가지 말아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양을 보던 소년 앞에 정말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우, 배고파. 여기 맛있는 양들이 있잖아. 좋았어. 모두 다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다! 마을 사람들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소녀는 크게 외쳤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흥, 또 거짓말이겠지? 이번엔 우리도 속지 않아. 소년이 아무리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늑대는 양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날 도와줬을 텐데. 그제야 소녀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답니다.